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주제는요, 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의 일부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라 라는 질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 요걸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전환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이제 여기서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걸 이해하는 분들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실제로 질문을 활용하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짐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이나 의식의 방향까지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을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질문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문제라고 부르는 장애물을 만나기 마련이다. 누구나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든지 간에 이런 특별한 선물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라는 건 항상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건데요. 인생의 문제는 어찌 보면 하나의 또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좀 더 쾌감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이제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과 좀 비교를 하자면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언제나 우리 앞에 이제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1 스테이지 1을 이제 깨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근데 스테이지 1이 되게 깨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2라운드로 딱 넘어가요. 2라운드에 넘어가면 이렇게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깨는데 뭔가 생각을 해야 되고 복잡해져요. 문제가 앞에 많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무언가 생각하고 깨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면서 무언가 성장하게 되고, 그걸 깼을 때 엄청난 희열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자체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순탄하고 정말 그냥 하루하루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모든 문제가 너무 쉽다면 처음에는 이게 만족감이 드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함과 무기력함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실제로 제 주변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자산이 뭐 10억대, 100억대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울증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돈도 너무 충분했어요. 돈도 매달 몇 천만 원씩 아주 편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돈도 여유가 있었고 일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거죠. 인생에서 너무나 순탄하고 너무나 편안해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신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자극제가 하나도 없고, 자신이 어떤 문제나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엔 인생이고, 그 인생에서 느끼는 그런 성장과 성취감, 그러면서 얻게 되는 그 자존감과 자신감들이 인간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질문들,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서 나의 그 안 좋은 부분을 항상 우린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굉장히 각도가 다르죠.
좋은 점을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패턴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을 것들이 이제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인데요.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일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확신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행동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해결책을 찾아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행동, 계획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예로 드는 게 뭐 불공평하다거나 나를 학대한다고 푸념하거나 불평할 이유들을 이제 찾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진정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즐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즐길 것인가? 문제 해결을 하면서 여기 이제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은 전화 100통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대요. 100통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내죠. 야외 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노트북 컴퓨터와 스피커를 이제 거머쥐고 야외 욕조를 향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아니라 야외 욕조에서 편안하게 반신욕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전화를 하는 게 이제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 안부도 전화하면서 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팅팅 부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훨씬 더 활력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 첫 번째,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아직 완전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다섯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즐길 것인가?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각도,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심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용한 내용, 재미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